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 내재 가치 계산하는 법을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그 내재 가치 계산 공시법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내재 가치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공식을 일단 다 아시고 오신 분들은 오늘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소재 신축 빌라 내재가치 계산법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내 집을 싸게 사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김기석이라는 분입니다. 1977년부터 제일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셨고요. 2002년부터 마포구 공인중개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마포구 신축 빌라 기준으로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된 책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하고는 이 평당 건축비가 좀 달라졌을 수는 있어요. 아마 지금 평당 건축비는 뭐 650 뭐까지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650, 700까지도. 그래서 이 평당 건축비는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는 좀 저렴하게 잡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평당 건축비를 이제 뭐 한 650, 700 정도로 잡으시고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평당 건축비 550만 원 기준으로 인접지 표준 대지 가격은 평당 3,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용적률은 207%고요. 건축 면적은 실사용 전용 면적과 해당 공용 면적을 이제 더하는데 등기부 등본상 대지 지분은 5.9평이라고 합니다. 대지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환산 지분이 6.1평이 나왔다고 해요. 6.1평에 이제 대지 가격이죠. 3,200만 원을 곱해줬더니 1억 9,520만 원이 나왔고요. 등기상 지분 5.9평에다가 200분의 207 그리고 곱하기 3,200만 원 했더니 1억 9,54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건물 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40.5 곱하기 0.3025 했더니 12.25평 곱하기 이제 건축비죠. 550만 원. 이걸 좀 더 높여서 계산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은 12.25평에 550만 원을 이제 곱했더니 6,737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 가치하고 이제 건물 가치를 더했더니 대략적으로 약 2억 6,277만 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포구 소재의 신축 빌라의 내재 가치는 약 2억 6,277만 원이라는 이제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축 빌라의 그 내재 가치와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2008년에는 이제 내재 가치가 190이었는데 이 공식에 따라서 해보면 내 거래 가격은 이제 270. 이제 분양가 기준이고요. 분양가를 그렇게 했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숫자의 단위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억 7천이 되겠죠. 내재 가치는 1억 9천으로 계산됐는데 거래 가격은 2억 7천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거래가율이 142%가 나왔고요. 2008년이면 이제 부동산이 한창 이제 버블에 낄 때죠. 한창 이제 분위기 좋았을 때고. 2009년에 와서는 내재 가치가 189로 되는데 거래 가격은 그대로 2억 7천만 원이고요. 2011년에는 내재 가치가 201인데 내재 가치 많이 올랐죠? 거래 가격은 270에서 240으로 그러니까 2억 4천원 떨어진 거죠. 거래 가격이. 그래서 거래가율이 119가 됩니다. 2012년에는 내재 가치가 192, 그러니까 1억 9,200인데 거래 가격은 2억 1,500입니다. 거래가율이 112입니다. 2013년을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내재 가치가 202, 그러니까 이제 2억 200이죠. 근데 거래 가격은 1억 8,700입니다. 내재 가치가 더 높고 거래 가격이 더 낮은 사례가 된 거죠. 이러면 이제 이 빌라가 가격이 싸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거래가율 계산해 보면은 93이 나온다는 거예요. 93%가. 그리고 다시 2014년에 조금 회복돼서
내재 가치 2억 1천인데 거래 가격은 2억 3천이 되고요. 2016년에는 내재 가치가 2억 6천인데 거래 가격은 2억 3천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내재 가치가 2억 7,800인데 거래 가격은 2억 3,900입니다. 그리고 2021년은 내재 가치가 2억 9,400인데 거래 가격은 2억 6,700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재 가치와 거래 가격을 이제 비교해서 거래가율이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거래가율 계산해보면 이제 이 빌라가 지금 싼지 비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거래가율이 86%에서 142%까지 이제 출렁거리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내재 가치와 상관없이 거래 가격은 들쭉날쭉한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의 내재 가치를 잘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책의 저자 이제 김기석 공인중개사님은 거래가율이 110% 이상 되면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율이 110%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게 좀 거품이 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제 좀 매수를 좀 꺼리시고 매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사례처럼 뭐 거래가율이 막 93%, 88%다. 이건 가격이 좀 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빌라의 그 내재 가치를 계산해서 빌라 투자의 타이밍, 빌라 투자의 그 방법, 시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내재 가치를 판단해서 저렴한 빌라를 매수하라는 겁니다. 뭐 계산식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뭐 실제 이제 계산해보면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싸게 사면은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빌라라는 게 이제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사실 가격이. 왜냐면 모양이 다 다르고 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아파트처럼 뭐 얼마다라고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내재 가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가져갈 수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 빌라가 거품이 꼈는지 저렴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 신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계산하셔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사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2024년 11월 12일 보시면은 어떻죠? 얼죽 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고, 또 전세 사기랑 맞물려서 빌라는 거들떠도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빌라라는 게 서민 주택의 한 종류로서 없어질 수가 없고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 모두가 다 아파트 살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거친다면은, 시간이 지나고 또 제도상으로 보완이 된다면은 반드시 빌라가 다시 또 서민들의 그 주거지로서 다시 또 선호받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가격은 쭉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도 나도 지금 빌라를 안 사고 빌라에서 전세를 꺼리고 이러다 보니까 빌라 가격이 많이 억눌려 있고, 또 여기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갈망이 굉장히 커지면서 빌라는 거들떠도 또 안 보고 있는데, 이런 시기야말로 정말 좋은 빌라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계산법으로 내가 관심이 있는 지역에 빌라를 계산해 보신다면은 저렴한 빌라를 좋게, 싸게, 좋은 빌라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 내재 가치 계산하는 법을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그 내재 가치 계산 공시법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내재 가치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공식을 일단 다 아시고 오신 분들은 오늘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소재 신축 빌라 내재 가치 계산법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내 집을 싸게 사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김기석이라는 분입니다. 1977년부터 제일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셨고요. 2002년부터 마포구 공인중개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마포구 신축 빌라 이제 기준으로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된 책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하고는 이 평당 건축비가 좀 달라졌을 수는 있어요. 아마 지금 평당 건축비는 뭐 650 뭐까지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650, 700까지도. 그래서 이 평당 건축비는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는 좀 저렴하게 잡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평당 건축비를 이제 뭐 한 650, 700 정도로 잡으시고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평당 건축비 550만 원 기준으로 인접지 표준 대지 가격은 평당 3,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용적률은 207%고요. 건축 면적은 실사용 전용 면적과 해당 공용 면적을 이제 더하는데 등기부 등본상 대지 지분은 5.9평이라고 합니다. 대지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환산 지분이 6.1평이 나왔다고 해요. 6.1평에 이제 대지 가격이죠. 3,200만 원을 곱해줬더니 1억 9,520만 원이 나왔고요. 등기상 지분 5.9평에다가 200분의 207 그리고 곱하기 3,200만 원 했더니 1억 9,54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건물 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40.5 곱하기 0.3025 했더니 12.25평 곱하기 이제 건축비죠. 550만 원. 이걸 좀 더 높여서 계산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은 12.25평에 550만 원을 이제 곱했더니 6,737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 가치하고 이제 건물 가치를 더했더니 대략적으로 약 2억 6,277만 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포구 소재의 신축 빌라의 내재 가치는 약 2억 6,277만 원이라는 이제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축 빌라의 그 내재 가치와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2008년에는 이제 내재 가치가 190이었는데 이 공식에 따라서 해보면 내 거래 가격은 이제 270. 이제 분양가 기준이고요. 분양가를 그렇게 했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숫자의 단위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억 7천이 되겠죠. 내재 가치는 1억 9천으로 계산됐는데 거래 가격은 2억 7천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거래가율이 142%가 나왔고요. 2008년이면 이제 부동산이 한창 이제 버블에 낄 때죠. 한창 이제 분위기 좋았을 때고. 2009년에 와서는 내재 가치가 189로 되는데 거래 가격은 그대로 2억 7천만 원이고요. 2011년에는 내재 가치가 201인데 내재 가치 많이 올랐죠? 거래 가격은 270에서 240으로 그러니까 2억 4천으로 떨어진 거죠. 거래 가격이. 그래서 거래가율이 119가 됩니다. 2012년에는 내재 가치가 192, 그러니까 1억 9,200인데 거래 가격은 2억 1,500입니다. 거래가율이 112입니다. 2013년을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내재 가치가 202, 그러니까 이제 2억 200이죠. 근데 거래 가격은 1억 8,700입니다. 내재 가치가 더 높고 거래 가격이 더 낮은 사례가 된 거죠. 이러면 이제 이 빌라가 가격이 싸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거래가율 계산해 보면은 93이 나온다는 거예요. 93%가. 그리고 다시 2014년에 조금 회복돼서 내재 가치 2억 1000인데 거래 가격은 2억 3000이 되고요. 2016년에는 내재 가치가 2억 6000인데 거래 가격은 2억 3000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내재 가치가 2억 7800인데 거래 가격은 2억 3900입니다. 그리고 2021년은 내재 가치가 2억 9400인데 거래 가격은 2억 6700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재 가치와 거래 가격을 이제 비교해서 거래가율이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거래가율 계산해 보면 이제 이 빌라가 지금 싼지 비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거래가율이 86%에서 142%까지 이제 출렁거리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내재 가치와 상관없이 거래 가격은 들쭉날쭉한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의 내재 가치를 잘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책의 저자 이제 김기석 공인중개사님은 거래가율이 110% 이상 되면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율이 110%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게 좀 거품이 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제 좀 매수를 좀 꺼리시고 매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사례처럼 뭐 거래가율이 막 93%, 88%다. 이건 가격이 좀 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빌라의 그 내재 가치를 계산해서 빌라 투자의 타이밍, 빌라 투자의 그 방법, 시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내재 가치를 판단해서 저렴한 빌라를 매수하라는 겁니다. 뭐 계산식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뭐 실제 이제 계산해보면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싸게 사면은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빌라라는 게 이제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사실 가격이. 왜냐면 모양이 다 다르고 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아파트처럼 뭐 얼마다라고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내재가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가져갈 수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 빌라가 거품이 꼈는지 저렴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 신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계산하셔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사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2024년 11월 12일 보시면은 어떻죠? 얼죽 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고, 또 전세 사기랑 맞물려서 빌라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빌라라는 게 서민 주택의 한 종류로서 없어질 수가 없고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 모두가 다 아파트 살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거친다면은, 시간이 지나고 또 제도상으로 보완이 된다면은 반드시 빌라가 다시 또 서민들의 그 주거지로서 다시 또 선호받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가격은 쭉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도 나도 지금 빌라를 안 사고 빌라에서 전세를 꺼리고 이러다 보니까 빌라 가격이 많이 억눌려 있고, 또 여기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갈망이 굉장히 커지면서 빌라는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데, 이런 시기야말로 정말 좋은 빌라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계산법으로 내가 관심이 있는 지역에 빌라를 계산해 보신다면은 저렴한 빌라를 좋게, 싸게, 좋은 빌라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